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이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뭐 저도 같은 입장이지만, 지금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밝혀줄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걸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건을. 이런 것이 부정선거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걸로는 이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충분히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권력기관 혹은 세력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일단 대통령에게 지금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외생 변수로서 트럼프, 그리고 미군 기지 99명 이런 어떤 그냥 대박 터지는 어떤 그런 특급 변수, 이거에 좀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 국내적으로 내생적 변수로서는요, 대통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것은 뭐 혁명을 기대하겠습니까? 광화문 혁명이 가능해요, 정말? 타이틀은 그려놨더군요. 혁명. 그런 저는 흉내도 못 낸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어요, 벌써. 그래서 혁명은 그냥 구호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높아야 모든 게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런 댓글이 눈에 띄는데, 이게 다 패배주의거든요, 전부. 지금은 지지율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는 노골적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개입이나 국민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패배주의예요. 미국의 개입은 사실 100%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희망은 하지만 정황적으로는 개입할 것 같은데, 나라 대 나라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주권의 문제도 있고요. 뭐 내정 간섭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이 이제 카르텔이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충분히 이제 개입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조건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국민혁명 같은 것은 이게 피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요, 정광훈 목사 집회를 옛날에 대집회 저도 여러 번 봤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담장으로 넘어가던 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마이크 대놓고 그 방송하던 걸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려오라!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모였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그 후로도 이번에도 대통령 체포되는 날, 뭐, 실질적으로 몸빵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혁명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습니다. 혁명이 일어난다면 유일하게 군에서 몰라.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켜주면 몰라도요. 국민혁명 조직 자체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지금. 정황훈 목사의 그 조직은 국민혁명 조직이 아닙니다. 일단, 소위 말해서 집회 조직이죠. 대중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만일 이대로 조기 선거시 보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100% 집니다. 지금 당장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면 영원히 못 밝힌다. 국민들이 깨어나라, 더 늦기 전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랄까 허탈한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누가 밝혀줍니까, 이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기관적인 그 누구도 이걸 밝히지 않는다니까. 그나마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지지율밖에 없어요.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내가지고 국회에서 따지기도 하고, 불러서 따지기도 하고, 뭐 여론 작업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아주 높으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너무도 낮아가지고 한 번도 그게 10%대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한 자릿수, 낮은 한 자릿수로 그냥 쭉 가가지고 끝나버렸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섭게 치솟아 오르잖아요. 이거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수지만 그걸 이제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권 정치에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싸울 수가 있는, 용기 백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그러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까지 부정선거 아무도 언급 안 하고 있죠. 지지율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언급했거든. 그리고 변호인단들도 지금 부정선거 언급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부정선거 언급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을 좀 끌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헌재에서 불공정 재판으로 모든 게 도라마의 탑을, 이걸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하를 유도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짜고 친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은 그게 다 붕괴됩니다. 자기들이 미리 짜놓고 있어도 지나가는데, 쭉 가보는데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탄핵 인용을 반대한다, 기각을 원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헌법재판관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설사 뭐 뒷거래가 있었다 치더라도 그게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조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그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여론이 그쪽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보니까 여론이 반대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생각보다는요, 조금이라도 여론을 올릴 수 있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각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인터넷 공간에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많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SNS로 많이 보내야 돼요. 좋은 내용을 많이 퍼날라야 되고, 이거 싸움에서 우파들은 광장에만 모이면 뭐 되는 줄 알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SNS가 더 중요해요. 인터넷 공간이 더 중요하다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댓글, 다음 댓글 이런 것이 더 나아요. 사실은. 그런 걸 충분히 아시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거야. 지금 우파가 너무 잘하죠. 지금. 이거는 좌파들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 국민운동본부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안면세점 인근에서 주사파 척결 이러면서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있죠.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모입니다. 마음먹으면 이렇게 큰 윤 대통령 지지 집회가 가능하죠. 뭐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너무도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덤덤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걸 보고 겁을 먹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저 좌파들이 이 많은 집회를 보고 겁을 먹으면은 효과가 있는데 언론도 그렇고 뭐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그러려니.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8년 전에 이 탄핵무효 집회거든요. 이 당시도 사람 많이 모였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공화당이 주최한 그 집회는 작았지만 뭐 한 5천 명, 1만 명 이 정도 수준이지만 여기 대통령 인용되기 전에 약 2달간 집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다 찼잖아요. 모든 거리를 다 메웠다니까 이 당시에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앙 목사팀이 이끄는 많은 대집회 수준만큼 모인다니까요. 이때도. 그리고 이때도 안 먹혔거든. 이 역시도 그겁니다. 2017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 집회. 뭐 가득 찼잖아요. 어디 가도.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모든 인원들이 다 모이면 여기도 뭐 몇십만 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는 그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지금이 가장 다른 게 지지율에서 가장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52%까지 나왔잖아요. 52%. 여기 지지율 52%. 와, 정말 이거는 뭐 4%대 52%. 이 지지율을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지율이 낮으면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부정선거 밝히자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먹힌다니까요. 그러면은 저들이 만들어 놓은 얼개 어떤 프레임이 있더라도 그걸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탄핵 지지 집회에 100만 운집, 탄핵 무산되자 민주주의 무너져, 과거 계엄령 떠올라,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자, 광화문 도심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라면서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쪽도 한 번씩 모으면 꽤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태극기 집회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걸로 뭔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가지고 언론들이 대통령을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 우군화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언론 너희들 꺼져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자주적인 힘이 되는 것은요. 제도권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높은 지지율이 당장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도 그중에서도 일부라도 혹시나 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논조나 스탠스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제 잘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요 매일경제 기사는요. 요게 아마 탄핵 지지 집회에 모인 숫자라고 했지만 다소 이게 왜곡된 사진 같기도 한데 뭐 이것도 지나간 일이니까요. 자 아무튼요. 지금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힘 하면은 뭐 트럼프와 함께 그 99명 해커설 이게 뭐 가장 결정적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 조바심 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것 아니고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면 좌우지간 지지율부터 띄워야 된다는 것은 뭐 기본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놀라고 있다 그래요. 이거 지금 지지율이 너무 올라오니까 지금 조작인가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야. 그런데 심지어 말이죠. 이 지지율은 과거 지지율을 보면요. 여기는 여기 11%가 치솟아 오른 게 있습니다. 11%가 이렇게까지 높이 치솟아 오른 게 있어요. 요거 52% 요거는 아니고요. 요 다른 지지율 조사 여기든가 예, 여기 있겠다. 요걸 보시면요. 천지일보 요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 탄핵 되기 전 계엄 이후에 12월 6일자 여기 발표된 지지율 조사를 보면요. 11%가 47.8%로 거의 한 달 만에 11%가 47.8이 된 거예요. 여기 요번에 이제 발표된 거거든요. 47.8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 이게 이제 민심인 겁니다.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기적인 거죠. 이걸 보고도 정치인들이 힘을 내지 못한다. 국민을 등에 업고 싸우지 못한다 하면 그건 국회의원도 아니죠.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지금 최근에 대통령을 구하자고 숫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딴 거 없습니다. 지지율 때문에 그래요. 지지율 때문에. 국민들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지지율 올리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SNS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